네, 안녕하세요. 리태입니다. 흔히 인생을 단짠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소태같이 짠 일이 제 인생에 있었는데요. 런던 생활 4년 차 만에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씨, 2주 전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또 빡치게 되네요. 네, 도둑이 들어서 피해액은 약 1,000만 원 단위고요. 그리고 뭐뭐 털렸지? 네, 신형 맥북. 자, 아직 카드 영수증도 안 나온 신형 맥북 고급형이랑 구형 맥북 고급형이랑 고급 카메라, 그다음 고급 렌즈들 해서 털렸고, 그다음에 제 구형 맥북에 그 SD 카드 슬롯에 제가 따로 제작한 그 딱 노트북에 맞는 SD 카드가 500기가짜리가 있었는데 그 안에 제가 해당 주에 촬영한 백업본을 거기다 백업을 해놨어요. 근데 그 노트북이 같이 없어지니까 제가 일한 백업본이 날아간 거죠. 촬영본도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일한 거 당연히 못 받고 위약금 물어준 거 뭐 이렇게까지 해서 피해액이 상당합니다. 일단은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졸업 시험까지 2달밖에 안, 이제 2달도 덜 남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 정도 가슴앓이를 하다가 지금은 노트북도 새로 사고, 네, 노트북 한 달 만에 맥북을 2대 샀어. 고급형을. 이 가난한 유학생이. 그래서 사고, 그 다음에 지금 웃으면서 얘기 좀 웃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거는 도둑 든 날 그 1년의 과정, 그리고 신고 절차하고 신고한 뒤에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런던 지금 살이 시작하신 분들에게 도둑에 대한 예방책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둑 든 뒤에 제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트라우마라든가 그 이후의 생각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자, 9월 20일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갔다 와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때도 집에 갈까 혹은 좀 어디 가서 조금 더 하고 갈까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집 근처에서 쉬고 있었는데, 저희 플랫메이트 중에 한 명이, 이제 집을 같이 쓰시는 분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도둑이 든 것 같다. 와, 진짜 용수철처럼 딱 튀어나갔어요. 근데 튀어나가면서 지금 바로 간다고, 15분 안에 도착한다고 하고 갔는데, 막 내가 거기 냅둔 방금 얘기한 그 한 달도 안 된 맥북, 그때 당시에는 2주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그 맥북 막 카메라, 장비, 메모리 다 생각이 나는 거야. 제발 막 이거 제발 도둑이 이거 안 가져갔어라. 그럴 리는 없지만 갔는데 뭐 다 가져갔죠. 뭐 그 돈 되는 건데 다 안 가져갔겠어요. 집에 가는 15분 동안 막 기도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려놓고 하면서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 누나는 런던에서 7년째 살고 있고 도둑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나, 집에 도둑 든 것 같대. 좀 와줘. 나 너무 지금 불안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지금 너무 패닉이야. 그래서 누나가 알겠다고 해서 바로 와주고 있었고, 네,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집에 도착을 하니까 전화 주신 분은 나와 있고 되게 기가 완전 빨려 있죠. 그리고 제가 갔더니 그 저희 집 게이트 문에 문고리가 있잖아요. 그걸 총으로 쐈는지, 그러니까 총이 아니라 공기총 같은 거 있죠. 팡 싸움 날아가는 거. 그걸로 쐈는지 집 문고리가 날아가 있고, 제가 방에 갔더니 방은 난장판이 돼 있죠. 도둑이구나. 네. 아직도 그게 막 선해요. 근데 선해. 방이 어떻게 난장판이 돼 있고, 내가 침대 밑에 이렇게 봤더니 내가 침대 밑에 카메라 둔 거, 렌즈 둔 거 싹 가져가고, 맥북, 구형 맥북, 심지어 그때는 하드도 없어졌었어요. 다른 방 가봤죠. 저랑 그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은 남자라서 그런지 문을 안 잠그고 다녀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냥 방만 난장판 돼 있고, 다른 분, 문 잠그고 계신 분 방은 그냥 문을 뜯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들이 장비가 좋은 게 많으니까 이 문 잠겨놓은 데는 얼마나 좋은 게 많을까 해서 아예 문을 진짜 박살을 내놨어요. 문이 안 열리니까 그 문고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쪽을 딱 내놨더라고요. 뭐 거의 동시에 신고를 했죠. 막 동시에. 영국은 119, 112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통합 콜센터로 999, 999입니다. 그래서 999 전화를 해서 저도
처음 통화해 보는 거예요. 토해냈죠. 우리 집 도둑이 된 것 같다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연결원이니까 제 말 듣더니 한 30초간 이제 제가 쉼없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가 지금 구급차가 필요한 거야, 경찰이 필요한 거야? 당연히 경찰이지. 예? 경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 그러니까 경찰로 연결을 해줘요. 그럼 또 얘기를 해야 돼. 나 집에 도둑이 들었어. 집 주소는 이래. 빨리 좀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너 다친 데는 없니? 다친 데는 없어. 그냥 빈집 털이었어. 그러면 지금 감식반을 보내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최대한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25분 안에 보내준대요. 그래서 20 끊고 기다리는 동안 이제 누나도 오고 상황을 봤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전화 주신 분, 그 제 플랫메이트가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집에 오고 핸드폰을 보면서 집에 오고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어떤 흑인 두 명이, 이제 턱수염이 난 흑인 두 명이 기웃기웃거리고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방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방의 문이, 그러니까 집 문이 뽑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냥 이 집 문이 뽑혀서 수리를 하러 왔구나라고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을 텐데, 자기 방 위에 올라가니까 집이 난장판이어서 다시 뛰어 내려가니까 그 사람도 이미 간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에 그때 실랑이를 했으면 얘네들이 정말 인생 막장 사는 애들이 뭘 할지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안 다치는 게 다행이고 저한테 바로 전화 주셨는데, 나중에 와서 봤더니 제 캐리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내 캐리어에다가 다 이렇게 차곡차곡 담아서 간 거예요. 비싼 거만 딱. 진짜 비싼 거만, 막 짜잘한 거 훔치지도 않았어요. 그 되게 좋은 노트북들만 훔치고 별로 가격이 형성이 안 되는 노트북은 훔치질 않았더라고요. 와, 전문 털이범인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네, 털렸어요. 내 캐리어에 들고. 근데 경찰이 와서 저는 뭔가 형사가 오고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감식반이 그냥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익히 들었어요. 런던은 워낙 빈집 털이범이 많아서 형사가 바로 안 오고, 사실상 털리면은 못 잡고, 잡아도 내 물건은 이미 다른 컨테이너로 실려서 제3국으로 가고 있다는. 네, 그냥 저는 런던 살다 보면 이런 말은 약간 도시 괴담처럼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나한테 겪게 될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이 햄스테드 근방, 사우스 햄스테드 캠덴 이 근방인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에요, 런던에서. 그래서 더 방심한 게 있었고, 4년 동안 별일 없었고. 근데 이제 감식반이 왔는데 그냥 웃으면서 와요. 그냥 아니, 처음부터 웃진 않고 그냥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거 런던에 의뢰 있는 일이야. 막, 보험 없어? 보험 없지 새끼야. 내가 씨.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형사가 아니니까 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지문 딸 거 따고 그런 상황이었죠. 지문 딸 거 따고 사진 찍고 가고. 그리고 그래도 조금 고마웠던 건, 저희 집주인이 자기가 지금 휴가 가 있어서 약간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호텔에 가 있어라. 근데 지금 문을 열어놓고 호텔에 어떻게 가? 딴 거 털리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 감식반이 전화를 받아서, 이거 다 네 책임이고 추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너 책임이다. 이 사람들의 안전까지 다 너 책임이다. 이거 문 이미디어트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때, 근데 또 그거 문을 제가 또 불러야 돼요. 그래서 불러서 그때는 고맙게 저희 누나가 해줬어요. 문 수리하시는 분 불러서, 이제 락스미스라고 해요, 영국에서. 락스미스를 불러서 긴급하게 교체를 하고, 부서진 문은 아직도 테이핑이 되어 있어요. 아직 휴가에서 안 돌아왔어요, 이 집주인이. 그렇게 해서 감식반에 가고, 뭐 어떡합니까, 집 정리해야지. 근데 저는 집 정리를 못했어요. 그냥 친구네 갔어요. 너무 허탈하고, 막 지금 생각해도 그 멘붕이 와요. 장비도 장비인데 데이터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 일 했던 거, 돈 못 받을 거,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결국 죄송하다고 하고 욕먹고 도둑 들었는데 백업 안 해. 백업 해놓은 거 가져갔는데 어떡해. 네.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도둑이 들었었고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 2주가 지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 졸업시험이 2달밖에 안 남아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아까 뭔 말한다 그랬죠? 네, 신고 절차 과정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그게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날 이제 누가 왔어요. 형사래요. 형사는 아니고 경찰관이 온 거죠. 그래서 뭐 별일 없니? 왔어. 그다음에 공식 레퍼런스 넘버를 줘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끝이에요. 뭐 더 없어진 거 없니? 그리고 한국 같으면 막 아파트 CCTV도 잘 돼 있고 블랙박스도 다 있으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사실상 빈집 털이가 일어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너무 화난 마음에 런던에 영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되게 단단한 그 데드락이라고 해요. 되게 단단한 자물쇠도 그냥 헬멧 쓰고 드릴로 뚫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데드락이건 뭐건 되게 단단한 자물쇠건 이게 문이 잠기면 열쇠공들이 그걸 따주잖아요. 그 방법 그대로 얘네들이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멧 쓰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따고 해머 들고 해머로 부시고 이러면 네. 사실상 그때 집 안에 없는 게 행운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집 안에 있으면 얘네들이 확인해서 안 털었겠지. 근데 집 안에 있는데 그냥 잡상인이네 하고 가만히 있다가 쾅쾅 하고 빵 해서 오면은 네. 그래서 형사가 와도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됐고 그렇게 막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안 했고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되게 우범 지역 가서 양아치들 좀 조져가지고 진짜 영화처럼. 그건 영화잖아요. 내가 신체적으로 위험하고. 아무튼 그래서 정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공식 레퍼런스도 받고 그때 당시에도 졸업시험이라든가 그 위약금이라든가 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게 도둑을 당한 것도 당한 건데 그 이후에 1년의 과정들이 날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런던에 이번에 유학 오시고 이번에 뭐 5월 오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런던에 살다 보면 커뮤니티나 빈집 털이버림이 정말 많다. 문을 꼭 잠그고 다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동시에 문을 그렇게 드릴이라든가 해머로 본격적으로 뚫어버리면 그냥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거를 겪고 서 있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물쇠가 2개가 아니라면 집주인한테 요청해서 2개를 뚫어달라고 하세요. 위아래. 그래서 그것도 뚫겠죠 얘네들은.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물쇠는 위아래 2개가 있는 게 안전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저처럼 뭐 장비가 많아요. 랩탑도 고급 랩탑이 있고 컴퓨터도 고급 컴퓨터가 있고 카메라, 뭐 오디오,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으면 그거를 꼭 제발 보험을 드세요. 여기는 빈집털이 보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생이라면 학생 보험이라든가 은행 보험 그리고 그런 빈집털이 보험에 대한 보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겪고 나서 주변을 봤더니 저같이 장비가 많고 고가의 제품이 많은 사람들은 다 보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없었던 거예요. 저만 없었다기보다는 저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보험도 한 달에 거의 20파운드씩 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둑 들겠어 했던 거예요. 근데 들었죠. 네. 근데 그걸 또 4년치씩 내가 20파운드씩 냈다고 치면 꽤 큰 돈인데 또 한편으로는 들었어야 됐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고가의 컴퓨터, 카메라, 오디오 뭐 이것저것 장비가 있다면 사실상 문을 튼튼하게 하는 것보다 보험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선. 그래서 보험을 꼭 드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비들을 너무 방에 애매한 곳에 숨겨두지 마세요. 얘네들도 전문 털이범들은
대충 어디다 숨겼는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숨긴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침대 밑에 두고 컴퓨터는 책상 위에 두고 숨긴 게 아니죠. 그냥 가져가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방은 안 털더라고요. 주방은 안 털었어요. 그 저희 주방 창고 안에 쌀 뒤주 같은 데 있거든요. 거기 같은 거는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주방은 안 털었던 것 같고, 근데 뭐 복불복이죠. 복불복이고 찾으려면 다 찾는 거니까 숨기실 때는 방보다는 뭐 주방 창고라든가 뭐 쌀 뒤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는 일 때문에 매일 쓰지만 그런 게 아닌 분들은 매일 안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장롱에 숨기지 마시고 그런 좀 생각지 못한 그런 곳에 숨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허름한 곳에. 일단 보험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소중한 물건을 최대한 허름한 곳, 방이 아닌 곳에 숨기는 거. 그 다음 문인 것 같아요. 문은 얘네들 맘먹으면 다 뚫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길 바래요. 기본적으로. 네, 이런 일이 없길 바라고 이런 도둑들이 안 생기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데 영국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도둑이 들어도 못 잡고 이게 돈이 되니까. 제가 딱 바로 진짜 2인 1조로 나도 털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경찰에 너무 관심이 없어. 워낙 많은 일이니까. 네. 인생의 쓴맛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걸 겪고 난 뒤에 물건이 없어진 거에 대한 그런 허탈감이라든가 아쉬움, 아까움 이런 거 너무 컸어요. 그것도 너무 큰데 또 한편으로 그 인상착의가 비슷한 인종에 대해서 혐오감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 새끼들 내 맥북 훔쳐서 이집트 샀나? 내 카메라 팔아서 저거 옷 입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정말 나쁜 생각이에요. 진짜 나쁜 생각이에요. 인정해요. 근데 딱 겪고 나니까 진짜 와씨 가슴 속에 망치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녀서 대가리 다 깨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너무 빡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특정한 인종뿐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사람이 되게 공격적이게 되고 되게 껄렁껄렁해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어. 다 잠재적 범죄자 같아요. 이런 시선이 그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겠죠. 그래서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물건을 집에 못 두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는 별 물건이 없어요. 카메라도 없고 다 없는데 그냥 집 밖에 나가면 불안하고 그래요. 아직도 가끔씩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진짜 졸작 때문에 빚을 내서 컴퓨터를 한 대 샀어요. 지금 필요하니까. 나 지금 당장 이거 안 하면 졸업을 못하게 생겼는데 샀는데 이거를 제가 평소에 많이 집에 두고 다니는데 항상 갖고 다니고 슈퍼 갈 때도 갖고 다녀요. 너무 불안해서.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진짜 진짜 다 떼어치고 한국 갈까 싶더라니까요. 네. 너무 짜증나고 너무 기본적인 안전에 대해서 제가 피해를 딱 입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런던은 빈집털이로부터 그리고 범죄로부터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챙기셔야 되고요. 그런 곳이니까 한국에 비한 그런 안정성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거 다른 사람 얘기겠지. 저거 그냥 일부 정말 특이 케이스지. 특이 케이스 맞아요. 근데 특이 케이스가 얼마든지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거. 내가 빈집털이범을 당할 수 있고 내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누가 스쿠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가져갈 수 있고 내가 험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한국보다 더 높은 확률로 항상 염두에 두시고 방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리고 제가 도둑이 붙은 다음에 저는 큰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든 다음에 학교에다가 리포트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강력한 건의로 리포트를 해서 이제 제 시험 날짜 연장이 됐어요. 근데 많이는 안 되고 일주일 정도 연장이 됐는데 그 일주일이 딱 제가 막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한 그 일주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이거 어차피 제가 길게 못 받을 걸 알아요. 많아봐야 2주 아니면 1주였는데 일주일 받고 무슨 소용이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무것도 못한 그 일주를 딱 보상받았다는 거는 불행 중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학생이시고 졸업 시험이라든가 시험을 앞두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큰 케이스가 났을 때 해당한테 연락하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그런 보상을 받았으면 해요. 보상이라기보다는 내가 천재지변이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학교로부터 뭐 익스텐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도둑 저희가 어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책임도 아니고 저희 운명의 한 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빨리 넘어가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네, 인생은 단짠단짠이죠. 2주 전 촬영의 기준 오늘이 9월이 아니지 10월 4일인데 2주 전 9월 20일 날 도둑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를 그나마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준 게 그 다음 금요일 9월 27일 날 인생의 또 단맛을 하나 겪었습니다. 그거는 논문인데요. 논문 결과가 나왔고 패스를 했고 패스를 한 것도 감사한데 메리트라는 걸 받았어요. 이제 디스팅션, 메리트, 패스인데 패스랑 메리트 사이에 하나가 더 있고 메리트를 받았습니다. 뭐 수음이양가 중에 우 정도 되겠네요. 좀 너무 아무튼 네, 인생은 단짠단짠이죠. 다음 컨텐츠는 제가 논문 메리트 받은 거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드세요. 보험이 답이야.